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강제추행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강제추행죄 관련해 가지고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 변호사님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경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떻게 뭐 가서 어떻게 진술해야 되나요? 변호사님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이제 뭐 들어가기 앞서 강제추행죄 처벌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되면 강제추행죄는 우선 폭행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서 추행을 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 대상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률과 처벌 수위가 다릅니다. 보시면 대상이 성인인 경우에는 형법이 적용되어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그다음에 만 13세 이상 19세 미만인 경우에는 아청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어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13세 미만의 경우에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굉장히 엄중하게 처벌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뭐 나이에 따라서 점점 나이가 어려질수록 처벌수위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거 일반 형사범죄보다 굉장히 처벌수위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 좀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인 강제추행죄 대응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제추행죄가 문제가 된 경우 우선은 억울한 경우가 있고 실제 저지른 경우가 있겠죠. 그럼 억울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피의자 내지 피고인은 CCTV 영상, 주변 사람들의 진술, 피해자가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피해자와 서로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게 되었다거나 아니면 혹은 피해자와 어떠한 신청도 당시 없었다. 이런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당연히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거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지 무작정 저는 그런 적 없어요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예, 그리고 실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다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뭐 성 관련 교육 이수증 뭐 이런 양형 자료를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와 좀 빠르게 합의해야 됩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면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이거 같은 강제추행죄 같은 경우는 성범죄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락을 해버리게 되면 2차 피해 등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요즘 최근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님 통해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피해자 같은 경우도 국선 변호사님 선임되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국선 변호사님과 합의를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가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는 아니지만 피해자와 합의는 굉장히 중요한 양형 요소입니다. 그래서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합의서 처벌 변호서를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뭐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준강제추행 혐의 없음 불송치 나왔던 사건이고, 준이 붙으면 이제 심신상실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거죠. 폭행 협박이 아니라 뭐 그거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또 보시면은 요거는 이제 위계등 추행 사건이었습니다. 요거는 제가 무죄 받았던 사건입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하게 되면 강제추행죄가 문제된 경우 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경우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재판 가가지고 저한테 뭐 이렇게 문의를 의뢰를 하거나 이러시는 분들 많은데 이런 경우 사건 초기부터 오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강제추행죄는 제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일반 형사범죄와 달리 처벌수위 굉장히 높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혼자서 대응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보면은 뭐 저야 이제 뭐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저한테 문의하시거나 의뢰하시거나 이러신 분들한테 사실들을 말씀드리는데 변호사 선임해야 될 부분이랑 변호사 선임해야 되지 않을 부분이랑 명확하게 설명드리고 있는데 강제추행 같은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변호사 선임해서 진행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억울한 마음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있으나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이렇게 대응하면 안 됩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 주장, 그렇게 주장을 해야지 받아들여지는 겁니다. 특히나 억울한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뭐 억울한 경우, 즉 이제 강제추행을 저지르지 않은 경우에도 변호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뭐 피해자와의 합의, 그 다음에 이제 양형자료 준비, 그 다음에 뭐 재판 진행 방향 뭐 이런 거를 다 설정해야 되기 때문에 뭐 재판 진행 방향이나 아니면은 뭐 기소유예 받기 위한 뭐 이렇게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보다는 변호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변호사님 도움 받으실 때 다양한 성범죄 사건 해보신 변호사님, 그리고 그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한 변호사님, 그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꼭 필요하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